아프리카 대륙의 가장자리, 고대의 상처처럼 땅이 갈라지고 거의 초자연적으로 느껴지는 열기 아래 하늘이 깜빡이는 곳에 마치 다른 우주에서 조각된 듯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땅은 유황 노란색과 화산 붉은색으로 빛나며 마치 행성의 심장이 얇은 지각 바로 아래에서 뛰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단순히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의 장막처럼 흔들리고 왜곡되고 진동하는 곳입니다. 어떤 생명도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서 있습니다. 이 불타는 공허의 심장부에는 생존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배우며 살아온 부족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처럼 보이는 소금 평원을 침착하게 걷고 다른 사람들이 별 지도를 읽듯이 사막을 읽는 사람들. 그들은 아파르족입니다. 열기가 운명이 되고 존재 자체가 자연에 대한 조용한 반항처럼 느껴지는 세계의 수호자들입니다. 불, 소금,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의 숨결의 땅. 다나킬 저지대는 부드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행성의 초기 시절에서 찢겨나온 환상처럼 당신 앞에 솟아오르며 땅이 영원히 분출과 용해 사이에서 갇힌 듯한 거칠고 변덕스러운 풍경을 이룹니다. 이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발밑의 땅은 이상하게 살아있는 듯 느껴집니다. 휴면 상태의 용암 지대로 떨리고 증기 분출구를 통해 속삭이며 공기를 일렁이는 장막으로 태우는 열기로 반짝입니다. 거대한 소금 평원은 끝없는 흰 사막처럼 펼쳐져 있으며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한창 터지던 중 얼어붙은 것처럼 갈라지고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넌 녹색 산성 웅덩이들이 결정화된 유황 더미 옆에서 거품을 내며 각각은 행성 깊은 곳에서 오는 경고처럼 들리는 슉슉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휴면 화산 봉우리들은 어두운 파수꾼처럼 솟아올라 금속을 휘게 하고 발자국을 몇 분 안에 지워버릴 만큼 온도가 치솟는 땅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나킬을 외계 행성과 가장 유사한 곳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생명체가 논리적으로 실패해야 할 곳, 생물학의 법칙이 짓누르는 열기 아래에서 흔들리는 듯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파르족은 마치 그들만이 지각 아래의 맥박을 이해하는 것처럼 경외심에 가까운 친숙함으로 이 평원을 걷습니다. 그들에게 유황 바람, 연기 나는 분화구, 그리고 타오르는 소금밭은 위협이 아니라 랜드마크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감히 배우려 하지 않을 풍경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서 지평선 전체가 녹아내린 흐릿한 모습으로 변할 때 당신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정말 적대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오해받고 있는 것인가? 소금 숲 속의 삶, 땅이 깨진 유리처럼 빛나는 곳. 언뜻 보기에 다나킬의 소금 평원은 모든 물이 빠져나가고 파도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황량한 바다처럼 텅 비어 보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서 놀라운 것이 드러납니다. 땅에서 솟아오른 기둥, 능선, 그리고 가지 모양의 형성물들이 탐험가들이 한때 소금 숲이라고 불렀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반짝이는 구조물들은 부서진 거울처럼 빛을 받아 새벽에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한낮에는 새하얗게 타오릅니다. 외부인에게는 연약하고 이질적이며 거의 결정체처럼 보입니다. 아파르족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세계의 척추입니다. 매일 아침 열기가 참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낙타 행렬이 이 반짝이는 풍경을 가로질러 느린 행진을 합니다. 동물들은 의도적인 침착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발굽으로 소금 지각을 의식적인 북소리처럼 두드립니다. 그 뒤를 따라 아파르족 일꾼들은 손으로 단주한 도끼를 휘둘러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리듬으로 소금을 직사각형 블록으로 자릅니다. 각 블록은 들어 올려지고 쌓이고 밧줄로 묶여 낙태에 실립니다. 고대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숙련된 안무입니다. 사막은 소금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와 낙타의 부드러운 끙끙거리는 소리 외에는 고요합니다. 그것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사람과 땅 사이의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소금은 단순히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자 통화이자 정체성입니다.
캐러밴이 마침내 떠나 지평선 너머로 긴 척추처럼 뻗어나갈 때 당신은 신성한 것의 무게를 느낍니다. 땅 자체에 새겨진 생존의 의식입니다. 열기, 자부심, 그리고 침묵으로 단련된 사람들. 아파르족은 적대적인 풍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인간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다나킬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열기, 부족, 그리고 변화하는 땅을 견뎌온 혈통에 새겨진 조상 대대로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주변의 소금 형성물과 같은 날카로운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는 땅과 함께 살면서 배운 인내심을 반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파르족 소년 소녀들은 사막이 스승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듯이 바람의 패턴을 읽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이 아니라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인 수년간의 경험으로 날카로워진 직관을 통해 다가오는 위험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금속을 물집처럼 만들 정도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으며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지평선이 녹아내린 유리처럼 일렁이기 시작할 때만 멈춥니다. 그러나 이 고된 존재 아래에는 맹렬하고 거의 시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파르족은 힘이 정복이 아니라 공존, 즉 세상 자체가 생명을 품으려 하지 않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외부인에게는 그들이 금욕적이거나 완고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밤에 충분히 식어 앉을 수 있는 불 주위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웃음, 사막 폭풍 이야기, 그리고 한때 그들의 인내심을 의심했던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짐이 아닙니다.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고대 전통. 소금 평원과 화산 능선 너머로 아파르족은 풍경 자체보다 더 오래된 듯한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주, 가뭄, 그리고 현대 세계의 느린 도래를 견뎌온 의식, 이야기, 그리고 명예 규범으로 짜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의 옷은 단순해 보입니다. 열기가 빠져나가도록 디자인된 흑색 톤의 가벼운 랩입니다. 그러나 각 의복은 시족 정체성에서 개인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실로 꿰매진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전해진 상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식은 신중한 우아함으로 펼쳐집니다. 결혼식은 마치 이동하는 별자리처럼 사막을 가로지르는 전체 시족의 모임이 되며 가축, 소금, 물과 같은 선물을 나릅니다. 이 지역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곡물입니다. 밤새도록 노래가 울려 퍼지며 수세기 동안 구전 전통으로 형성된 리드미컬하고 잊히지 않는 멜로디입니다. 이 멜로디는 종종 아파르족의 기원을 이야기하거나 모래 폭풍과 라이벌 시족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했던 전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리더십은 권위보다는 존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만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선택된 장로들은 살아있는 땅과 그 사람들 사이에 통역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이주를 안내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생존과 존엄성 사이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보존합니다. 물, 금보다 더 귀한 보물. 다나킬에서 물은 단순히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물방울은 생존의 무게를 지니며 결정, 이주, 심지어 정체성까지 형성합니다. 아파르족은 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강이 증발하여 사라지고 우물이 하룻밤 사이에 마를 수 있는 세상에서 살며 온 부족이 기억과 희망만을 나침반 삼아 사막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외부인에게 물 부족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르족에게 그것은 스승입니다. 삶이 끊임없는 경계에 달려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숨겨진 샘을 찾아 나서며 흙 속의 희미한 흔적들, 즉 더 어두운 흙 패치, 더 질긴 관목 무리, 동물 발자국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을 찾았을 때 그 순간은 거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용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채워지는데 마치 너무 빨리 만지면 한 방울이라도 새어나갈 것 같습니다. 저장은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물은 증발을 통해 시원해지는 염소 가죽 주머니에 보관되며 옅은 매트층으로 열로부터 보호됩니다. 아이들조차 일찍부터 규칙을 배웁니다. 절대 낭비하지 말고 절대 흘리지 말며 근처에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혼자 마시지 마십시오. 열기와 함께 움직이는 집. 다나킬 저지대의 주거지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동하고 적응하는 살아있는 동반자입니다. 아파르족은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협력하기 위해 설계된 주거지를 짓습니다. 가볍고 임시적이며 사막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아리스, 아릿라고 알려진 그들의 전통적인 집은 유연한 나무 프레임에 야자 섬유와 풀로 만든 옅은 매트를 덮어 만든 둥근 돔 모양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집들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환상입니다. 모든 곡선, 모든 매듭, 모든 층은 돌마저도 휘게 만드는 땅을 능가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친 정교한 과정을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리는 몇 시간 만에 조립하거나 해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열기에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는 연간 주기가 아니라 동물이 풀을 뜯고 물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곳을 결정하는 강렬한 온도의 스펙트럼입니다. 이동할 때가 되면 여성들이 종종 과정을 주도하며 매트를 말고 기둥을 묶고 모든 것을 낙태 싣는데 그 방식은 너무나 유연하여 안무처럼 느껴집니다. 내부는 외부보다 놀랍도록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환기 틈새는 모래를 들이지 않고 거친 바람이 통과하도록 하며 낮은 높이는 그늘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닥은 가죽으로 깔려 있고 도구는 곡선 벽에 깔끔하게 걸려 있으며 밤에는 작고 조심스럽게 통제된 불씨에 부드러운 빛으로 공간이 빛납니다. 열기와 함께 움직이는 집. 아파르족에게 집은 자연에 대한 요새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입니다. 땅이 불타고 공기가 열기로 떨리는 땅에서 영구성은 그들을 늦출 뿐입니다. 아리스, 아릿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주거지는 유연한 나무 기둥과 옅은 매트로 지어진 가볍고 곡선형 구조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섬세해 보이지만 수세기 동안의 시행착오와 적응을 통해 정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아리는 단 몇 시간 만에 해체하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방목지가 바뀌거나 희귀한 수원지가 마르면 가족들은 그들의 세상을 깔끔한 묶음으로 접어 낙태 싣습니다. 그 움직임은 차분하고 숙련되었으며 거의 우아합니다. 여성들이 조립을 주도하며 기둥을 돔 모양으로 구부리고 매트를 겹겹이 쌓아 햇빛을 막으면서 바람이 통과하도록 합니다. 내부는 예상외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림자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모이고 사막의 열기와 싸우기 위해 배치된 작은 통풍구를 통해 공기가 순환합니다. 내부는 최소한입니다. 바닥에 깔린 몇 개의 가죽, 벽을 따라 배열된 도구, 밤에 드물게 사용되는 낮은 불. 아파르족에게 아리는 단순한 주거지 이상입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다나킬에서의 생존은 환경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집은 숨 쉬고 이동하며 소금 평원을 가로질러 그들을 따라다니며 소속감은 장소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뿌리 내린 것이라는 조용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내의 경제, 소금, 낙타, 그리고 사막 무역로. 다나킬 저지대에서 불은 동전이나 건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땅에서 조각한 무겁고 빛나는 직사각형 소금 덩어리로 세워집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아파르족은 이 고대 광물을 기반으로 경제를 구축하여 사막을 거대한 야외 광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그 모든 힘을 발휘하기 훨씬 전에 남자들은 도끼와 끌을 들고 소금 평원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거의 리드미컬하게 지각을 깨끗하고 날카로운 모서리의 판으로 나눕니다. 잘라낸 소금은 일꾼들 옆에 인내심 있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낙타들에게 운반됩니다. 이 캐러밴들은 때로는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느린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기록된 역사보다 오래된 길, 지도보다는 기억에 의해 형성된 길을 따라갑니다. 도중에 상인들이 합류하여 조용한 행렬처럼 모래를 떠다니는 움직이는 시장을 형성합니다. 여정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열기는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짓누르고 지평선은 목마른 이들을 유혹하는 신기루로 춤을 춥니다. 그러나 아파르족은 꾸준한 결의로 걷습니다. 모든 소금 덩어리는 가치를 지니며 먼 시장에서 곡물, 도구 또는 가축과의 교환을 약속합니다. 이 경제는 생존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통,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입니다. 탔다. 시간이 잊은 땅에 현대 세계가 들어설 때 수세기 동안 아파르족은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리듬 속에서 살았습니다. 열기, 계절, 그리고 소금으로만 측정되는 사막의 맥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다나킬 평원에는 낯선 무언가가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세계의 발자국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행성처럼 보이는 풍경에 서는 스릴을 찾는 모험가들의 형태로 조용히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이 찾아옵니다. 산성 웅덩이의 이상한 화학과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윙윙거리며 한때 그들 사이를 걸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소금숲과 화산 분화구의 이미지를 포착합니다. 관광객들이 뒤를 따르며 아파르족의 인내, 그들의 캐러밴, 그들의 시대를 초월한 의식에 매료됩니다. 일부는 존경심을 가지고 멀리서 관찰합니다. 다른 이들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 그 이면에 있는 취약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의 방식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기술은 기회와 혼란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새로운 도로는 더 빠른 무역을 약속하지만 여러 세대 동안 캐러밴을 안내했던 이주 경로를 위협합니다. 휴대폰은 먼 거리에 있는 부족들을 연결하지만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외부 아이디어의 홍수도 유입시킵니다. 열저항의 미스터리. 아파르족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가? 다나킬 저지대의 모든 수수께끼 중에서 아파르족 자신들만큼 연구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없다. 금속 도구가 만지면 뜨거울 정도로 온도가 치솟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수천 개의 거울처럼 태양을 반사하는 소금 평원을 어떻게 걸어다니며 땅이 잊혀진 용광로처럼 열을 방출하는 밤을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 그 답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인간 적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일부는 아파르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놀라운 생리적 반응을 발전시켰다고 믿는다. 효율적인 땀 흘리기, 높아진 열내성,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물을 더 오래 보유하는 능력. 그들의 몸은 다른 사람들이 시계를 읽듯이 사막을 읽는 것처럼 보이며 열이 치솟을 때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미묘하게 조절한다. 행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르족은 신중하게 움직이며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뜨거운 시간 동안 쉬고 해가 낮을 때 일한다. 그들의 옷은 단순하지만 바람을 포착하고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심지어 그들의 식단, 우유, 고기, 사막의 미네랄이 풍부한 또 외부인들이 간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구력을 지원한다. 그러나 생물학과 습관을 넘어 측정하기 더 어려운 것이 있다. 사고방식. 아파르족은 그들의 고향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열은 적이 아니라 익숙한 존재이며 존중하고 읽고 협상해야 할 힘이다. 자비를 거부하는 땅과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나킬의 험준한 화산 뒤로 해가 지면서 풍경은 눈부신 흰색에서 깊은 금색으로
그리고 소금 평원 위에 베일처럼 드리워지는 멍든 보라색으로 변한다. 아파르족의 진실이 가장 명확해지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한 시간들이다. 이 땅은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결코 안락함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아파르족은 남아있다.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사막의 맥박과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소금 능선, 모든 유황 연기, 모든 멀리서 들려오는 화산 숨결의 굉음은 그들의 조상들이 한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떠나는 것은 기억 자체보다 오래된 실타래를 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들에게 사막은 장벽이 아니라 혈통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묶는 인내의 증거이다. 기후변화가 폭염을 심화시키고 현대 문물의 영향이 일상생활에 스며들더라도 아파르족은 사막의 리듬에 맞춰 계속 움직인다. 그들은 이주를 조절하고 집을 재건하며 자녀들에게 옛길을 가르친다. 그들은 굽히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테스. 다나킬 위로 달이 뜨고 소금 평원은 고요하고 빛나는 바다로 변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파르족은 흔들림 없이 자랑스럽게 꺾이지 않고 계속된다. 세상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는 곳에서 그들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들의 인내는 생존 이상이다. 그것은 정체성이다. 이 불타는 땅을 떠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남는다. 지구의 가장 혹독한 구석에서도 삶은 여전히 길을 찾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드치